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걸 볼 거냐?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휴가철에는 반드시 이런 차량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탈 수 있고 긴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은 기아 카니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니발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신형 카니발 있고 페이스리프트 전 카니발 있고 구형 카니발 있고, 그리고 카니발은 파워트레인 총 3개예요. 가솔린이 있고 디젤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파워트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 구성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카니발들을 내가 중고로 구매할 때 어떤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어떤 옵션표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은지, 가성비 옵션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신형 카니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 위쪽에 보시면 탑이 하나 더 얹어져 있죠.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지금 신형 카니발이 가솔린이나 디젤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은 금방 나오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대기 시간이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5월이거든요 근데 현 시점 납기표 기준으로 봤을 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년이 걸립니다. 1년. 심지어 이런 하이리무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6개월에서 7개월 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고로 나오는 걸 어찌저찌 좀 구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납기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고차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차가랑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를 하더라도 신차가랑 비슷하거나 신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하이리무진은 얘기가 다릅니다. 하이리무진은 신차 대비해서 감가도 꽤나 된 편이어서 이왕 내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중고로 구입하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번 보면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반 버전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LED DRL이나 이런 것들 길게 뻗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일반 차량하고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가장 밑에 등급 트림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풀옵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외적인 거는 9인승 노블레스 버전의 하이브리드만 존재하지, 그 외에 7인승이나 4인승 이런 차량들은 시그니처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의 트림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7인승이거든요 7인승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팩하고 크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다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죠. 이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으면 프리미엄 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머지는 또 실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들어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로만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도어 쪽에 보면은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거의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여기 보시면 냉온장 컵홀더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거니와 어라운드 뷰 같은 기능들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가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차선 중앙 유지가 되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하이리무진은 2열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이잖아요. 2열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틴 시트로 2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차량은 7인승이에요 1열에 2좌석, 2열에 2개의 좌석, 그리고 3열 뒤쪽으로는 3명이 탈 수 있는 싱킹 시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점으로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안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마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 주무른다 라기보다는 진동을 주면서 뭔가 투두두두두두두 두들겨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2열 캡틴 시트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이 차량은 상당히 비싼 차량이니까 이런 기능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이 왼쪽으로는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것들 작동시킬 수 있으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게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21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아래쪽으로 HDMI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 HDMI 포트에다가 스마트 스틱을 넣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리무진이 생각보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어딘가를 장거리로 움직일 때는 정말 최적의 자동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차량이 지금 현재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7인승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추가한 차량이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팩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옵션들을 모두 추가하다 보니까 신차 가격으로만 봤을 때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도 한 6,000km밖에 안 됐거든요. 신차가 8천만 원에 가까웠던 차량이 지금은 7천만 원 초반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한 8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800만 원 정도가. 하이리무진처럼 신차 가격 자체가 8천만 원 가깝게 굉장히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감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감가가 심한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는 신차로 사는 것보단 당연히 중고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렇게 카니발 중에서도 제일 가격이 높은 하이브리드에다가 하이리무진까지 모두 탑재된 카니발, 거기에다가 신형인 차량을 한번 봤고,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볼 차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KA4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전에 일단 트림부터 봐야 됩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3.8 가솔린, 2.2 디젤 이렇게 파워트레인도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보다는 노블레스 트림부터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프레스티지에는 생각보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면 2열에 요 검정색 버튼 있죠. 요거를 눌렀을 때 2열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뒤쪽에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라 그래서 전동 트렁크잖아요. 이 전동 트렁크 옵션하고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 요 두 가지가 사실 카니발에서 제일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프레스티지 버전에서는 빠집니다. 추가적으로 선택 옵션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외에도 하이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노블레스부터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스타일, 컴포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링 팩, 물론 이거 외에도 선택 옵션들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냐면 이 LED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스타일 옵션이 빠지게 되면 여기에 그냥 벌브가 들어가요. 뒤쪽에 리어 램프나 이런 곳에도 벌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스타일 옵션이 있는 것들을 구매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요거는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안 된 차량을 고르게 된다, 요 양쪽에 뭐 맵, 오디오, 내비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 하나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행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기능들의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있지만, 구형 카니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었을 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안전장치들만 들어가 있지 HDA 기능은 12.3인치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차간거리 보조나 핸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HDA 들어간 거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것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만 들어갔을 때는 어라운드 뷰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을 해야만 어라운드 뷰 옵션인 모니터링 팩을 넣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링 팩이 있는 차량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카니발은 전장이 굉장히 긴 밴 차량이잖아요. 어라운드 뷰 같은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좁은 곳에서 주차하거나 운행을 할 때 약간 제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리본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도 운전을 잘할 수 있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빠만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라 아내분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통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디 근교를 간다거나 할 때에도 여성분들이 운전을 꽤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을 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들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트림의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했고, 추가적인 옵션으로 따지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스타일, 컴포트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돼서 신차로 구매했을 때 신차가가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갔던 그런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2022년 한 10월쯤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가 한
한 8만 킬로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 2천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감가가 된 거예요. 카니발은 진짜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만 킬로가 넘어갔다, 그래서 일반 보증이 끝났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감가율을 유지를 할 텐데,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감가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감가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감가 방어가 잘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밑으로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차량은 4세대 카니발이잖아요. 이 가격 밑으로는 3세대 카니발들이 가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카니발들을 사서 운행을 하다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서 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 밑으로 엄청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진 않는다 라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야, 그거 가솔린이면 리터당 연비 5km, 6km 나오고 고속도로 달려도 10km, 11km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 앞에 디젤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디젤 카니발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벌브로 들어가 있죠. 한 가지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2021년식은 이렇게 구형 기아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2022년식이다 보니까 신형 엠블럼이 들어갔지만 2021년 카니발들은 이렇게 동그란 구형 엠블럼이 들어가요. 그리고 디젤을 넣는 것만으로도 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신차가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던 그런 차예요. 디젤이 신차 대비해서 정숙성을 어느 정도나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시동만 잠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 진동이 약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것들을 보시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디지털 클러스터도 12.3인치로 같이 들어가 있죠. 아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늘 계기판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 기어를 딱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딱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는 차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에다가 디젤을 더했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에다가 모니터링 팩을 더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신차가로만 봤을 때 4천만 원을 조금 넘겼던 그런 차량이죠. 근데 그런 차량이 3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7만 킬로미터가 살짝 덜 된 그런 상태에서 현재 가치가 대략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디젤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을 비교했을 때 디젤 차량이 훨씬 더 감가율이 세지 라고 했다면, 카니발은 약간 예외입니다. 카니발은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할 거 없이 감가율이 거의 비슷한 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 좀 더 정숙한 가솔린이 좋아 라고 하면은 가솔린을 가면 되고, 나는 그래도 연비가 좋은 디젤이 좋아 라고 하면은 디젤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솔린 카니발을 설명할 때 이 밑으로 구형 카니발들이 가격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감가가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차량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구형 카니발인데, 구형 카니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구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이 가장 윗등급 트림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VIP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VIP에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 트림으로 올라가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프레지던트 트림이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이름만 들었을 때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제일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다 때려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 1월 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이나 지났는데 옵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느 정도로 옵션이 들어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타서 딱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 와, 심지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에 이 VIP의 프레지던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 이때 당시에 4천만 원이면 진짜 비싼 차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은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VIP의 프레지던트 트림의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나온 지가 한 6년이 조금 넘었죠. 주행거리도 한 8만 킬로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대략 2천만 원 초반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가성비 있지 않아요? 2천만 원 초반 정도에 우리가 선호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성비 있는 카니발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요 3세대 카니발 중에서도 VIP 프레지던트가 제일 가성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대기가 워낙 길게 남아있고 신차가나 중고가나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왕 살 거면 감가가 꽤나 많이 되어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KA4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은 감가율을 보여주는 대신에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옵션이라고 하면은 주행 보조가 포함된 12.3인치 내비게이션, 거기다가 모니터링 팩, 요 정도 두 가지 옵션은 꼭 들어가 있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난 그것보다 좀 더 가성비 있는 걸 원해, 한 2천만 원 초반이면 좋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구형으로 3세대 카니발, 그 중에서도 VIP 프레지던트가 들어간 게 진짜 가성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래서 오늘 총 4가지의 카니발들을 쭉 종류별로 한번 봤는데, 가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타고 다니면서 연비도 좋고 게다가 가성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KA4로 나온 카니발들도 괜찮지만 2천만 원 초반인 이 VIP 프레지던트 카니발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차량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보여드렸던 4가지 카니발 중에서 만약에 나라면 어떤 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